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 환율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죠? 좀 많이가 아니라 저희 그때 한 14, 5년 정도 전에 금융위기 당시 환율보다 더 높아진 정도인 것 같습니다. 1430원, 1450원 막 이런 정도로 지금 환율이 형성돼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과연 이런 시점에 어니스트님은,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게 좋은가, 저희 생각을 좀 편하게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환율이 올랐다. 고환율이다. 환율이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 다 좋아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분법으로 간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환율 너무 올라갔으니까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분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결국에는 어떤 소식을 들었었을 때 그래서 주식시장에 좋아, 나빠 이렇게 이분법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제일 잘못됐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고요. 왜 이분법이 잘못됐냐면은 절대로 이분법으로 주식 투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법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환율이 올랐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1,400원 정도 하고 있다. 이럴 때 고환율 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거든요. 국내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투자를 했어요.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10% 냈어요. 그러면은 1,100만원이 되겠죠.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2,100만원을 가지고 1,400원이라는 고환율로 환산을 해서 다시 달러로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보통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의 사람이거든요. 한화로 투자를 해서 환율로 다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꿀 때 고환율이 되면은 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 수익을 냈지만, 하지만 원래 만약에 환율이 1,100원 정도였다 일때랑 이거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 바뀌는 달러 자체가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익 안 내고 그냥 환율 적을 때 환산되는 돈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아무리 내봤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환율로 인해서 남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자체를 안 하고, 이런이 투자 안 하고 환율 더 높아지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 얘기가 환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주식시장 안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왜 아닐까? 투자된 자금은 이렇게 되겠지만 정확하게 반대의 자금, 외국에서 지금 막 자금 유입이 시작되는 자금을 생각해보면은, 프로세스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고환율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1달러 가지고 10달러 가지고 아니면 100달러 가지고 100달러를 바꾸게 되면은 한화로 11만원을 챙겼었는데 지금은 14만원을 챙기게 되니까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더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규 유입하는 두 번째 케이스의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유불리가 공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투자했던 돈이 나가는 게 조금 더 비율적으로 클 수는 있다. 여기엔 동의를 해요. 여기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쉽게 말하면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할 수 있고 그 디테일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단순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첫 번째 이런 게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달러가 그냥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올라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방향성이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 경기가 또 그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까지 뭐 엮어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뭐 이쪽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역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양면이 있지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주어진 채로 시장이 흘러가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으니까 시장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쵸. 이게 제가도 얘기한 게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객. 환율이 올라서 시장이 안 좋아졌다. 환율이 올라서 시장이 나빠진다. 이런 인과관계로 생각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환율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한계점에 가고 있었고, 그 전에 거품이 꺼지고 있었고, 뭔가 힘겨웠어요. 힘겨운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환율이 그냥 올라간 건 아니니까 이 시장 환경이라는 게 대내적인 시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각 국가적으로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상황인데, 그럼 그런 상황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의 그 상승 동력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로 보여지는 거고. 이게 결국엔 같은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 어렵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 생각을, 실전 생각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계속 얘기했지만 환율이 올라가서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환율이 오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시장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부터 시장을 구성하는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장이 좀 빡빡했어요. 시장은 이미 어려워지고 있었다. 근데 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서 시장을 구성하는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환율도 건드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시장 올라 떨어져 좋아 나빠가 아니라 여기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내 계좌, 내가 투자자로서 나는 투자의 템포와 비중과 내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그쪽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외국인 투자 자금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빡빡해지겠네. 여기까지는 연결해서 생각될 수 있잖아요. 시장의 수급이 빡빡해지면은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템포를 조절해야죠. 템포, 모멘텀이 회복되는 템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의 전환이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시장 올라 떨어져 이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관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일단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정리도 한 건데,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악영향도 있고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거 정도를 그냥 배경 상식을 채우는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걸 알았어. 그거 알았으면은 지금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주식 투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또 막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저희가 얘기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주식 투자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이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이상하다. 일단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 그에 맞춰서 템포를 맞추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을 맞춰 간다라는 게 저랑 어니스님 그리고 보는 분들이 관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게 맞으면은 그때부터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템포를 맞추죠, 뭐 어떻게 대응하죠.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출발선이고, 보통은 환율 오르고 있대. 그럼 시장 안 좋아진대.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상황이든 투자는 해야 된다. 투자를 안 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기준에선 전제거든요. 왜냐?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때 수익 못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이때 수익 낼 수 있다면은 꾸준히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이 차이가 가장 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전체적인 투자에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금도 하고 하다못해 환율 뭐 달러에 투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하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우리 투자의 메인으로 삼아서 한다, 그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이어서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까지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한다라는 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식을
이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하락장에서도, 지금 같지 않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횡보장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뭐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럴 때 주식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어서 계속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적용시키면은 그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그게 도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수익이라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키워가는 그 결과물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은 배우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목들을 보면요, 또 이런 것도 환율 얘기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언니님 실제 클럽에서도 많이 질문 받기도 하고 클럽에서 가르치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이 나오면은 환율도 뉴스 중에 하나죠. 그러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 호재면은 올라간다라는 말이고 악재면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악재일 때는 안 하고 호재일 때는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좀 뭐랄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딱 주식 사춘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냥 사춘기의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그냥 혈기왕성한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안 되냐? 결국에 주식 투자의 끝으로 가면, 고수로 가면, 그리고 더 잘하고 메인으로 가면서 진짜 자산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거는 이 악재,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만나게 되거든요. 시장의 악재, 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악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맞는 거고, 일반적인 악재는 얼마든지 맞아요. 지금 고환율 같은 거 악재라면 악재죠. 근데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 상황, 그 현상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 차이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악재는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수익을 못 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악재는 안 좋은 거야? 그럼 그 안 좋은 상황을 내가 이용해서 어떻게 나한테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길로 이어지는 게 진짜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럽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주식을 잘하게 되면 악재를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다, 고수랑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그거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재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악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악재를 맞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맞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은연중에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 이때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사실상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발전해서 생각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면은 공포감이 좀 먼저 들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씻어내려고 하는 게 이제 본능적인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주식에 적용이 안 되는 게 괴리감이 되게 크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고, 진짜 뻔하지만, 너무 뻔한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굳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얘기 다들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적용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진짜 제가 오늘 주식 사춘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은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귀에 들릴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남의 말 잘 안 들리거든요. 하지만 사춘기를 최소화해서 넘어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게 되면 크고 작은 악재는, 극단적 악재를 피하는 거지, 크고 작은 악재는 만나면서 해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다 못 피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오늘 얘기 고환율 상황인데
피하려고 하게 되면 주식 그만해야죠. 근데 지금은 주식 그만하자니 여러분들 계좌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다 손절하고서 이제부터 주식 끝. 이렇게 맘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걸요? 제 주변에서는 일단 못 봤습니다. 그 정도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다 계좌에 끌려가고 있을 거예요. 해결 못하고 손절도 못합니다. 자, 그럼 좋든 싫든 다 만나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 이용해야죠. 해결해야죠. 그리고 유리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수익을 내야죠. 그게 투자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러니까는 상황을 좀 정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보는 분들의 상황이 다를 테니까. 네. 이제 하나를 좀 정하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3천만 원 물려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무서워서 그냥 별로 물도 안 탔는데 모으고 모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뜻 이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으로 그냥 물을 타야 되나? 근데 3,000만 원 물린 거에다 1,000만 원 물 타면 별로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일단 그 생각까지는 거의 다 한다는 게 신기해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3천에다가 1천 가지고 막 두들기면은 그런 얘기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지조차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규모의 차이잖아요. 그럼 규모를 맞춰주면 되겠죠. 2대2로 만들면은 아마 2천만 원 물려있고 2천만 원 현금 있으면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그 정도 되면. 그쵸. 사람들이. 감정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는 절대 3천만 원 물린 이 3천만 원을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1천만 원만 해결하면 되는데 절대 3천이 아닙니다. 근데 1,000만 원만 해결하면 되는데 나 1천만 원 있는데 1천 들어가서 1천 살려 나와서 현금 2천 만드는 거. 이게 1차 목표. 순서를 이렇게만 잡아줘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계좌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 계좌를 보게 되면은 무의미한 1천을 빼낼 만한 종목은 항상 있어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제가 계좌 되게 많이 봐주고 리터치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면서 보게 되면은 무의미한 자금들이 여기저기 깔려져 있는 거 그거 취합만 해줘도 1,000만 원 현금은 금방 만듭니다. 진짜로. 막 피 흘리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져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분들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더라, 이제 경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이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제 느낌에서는 첫 번째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해야 될 이유, 납득을 못하니까 스스로. 그 얘기가 관점이 안 맞아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관점 얘기를 하는 게, 관점부터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올바른 관점으로 가야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방향에 대한 의지가 생기니까. 이게 안 생기게 되면은 억지로 하면은 될 것도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맞추고 나서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건데, 이 방법론적인 거는 정말 죄송하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하지만 원리적인 부분은 있다. 뭔가 3천만 원 물렸는데 1천만 원 현금 가지고 뭘 어떡하겠어. 이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5천만 원 물려 있고 내 현금은 1천밖에 없다. 이런 상황조차도 이거 되게 한숨 나오고서 포기하면서 기법해야 되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은 비율만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서 조율을 해 나가게 되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비율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고환율 아니면 악재, 그로 인해서 시장 안 좋대, 종목 안 좋대, 종목 하락할 것 같대, 하락을 만나면은 뭐 그냥 띄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이런 하락을 만나게 되면은 이때 이 하락이 유리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매수죠. 매수. 천천히 매수할 수 있게. 왜냐, 여기서 매수해주게 되면은 낮은 가격에 종목을 사면서 이 종목의 평단을 낮출 수 있고 뭔가 재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 근데 비율,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무시하고 그냥 매수하게 되면은 계좌가 잠시 고죠. 그럼 망하죠. 근데 그러지 않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이제 악재의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타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만약에 오늘 처음 봤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만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할 수 있다. 할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긋나 있는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 그럼 그게 이제 이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이 가격이 싼 상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만들어지는 뭐 파동의 흐름이라던가 뭐 그런 걸 또 이용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죠. 왜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 단추 한 단추 끼워 맞춰 가는 거다. 아까 3천만 원, 1천만 원 예로 들어서 했는데, 그거를 2대2의 비율로 맞추면은, 그러면 또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그동안에 뭐 리밸런싱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도 많이 해놨었고, 비중 관리 뭐 이렇게 또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그래서 과거 영상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뭐 난 좀 성격이 급한데 바로바로 좀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영상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 거기 회원분들이 어니스트님 투자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워가고 있고, 실전에서 수익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투자금 시드 키워가고 수익금 키워가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 저희가 1년 단위로 회원을 받아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많은 선배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해하시는 데는 부족함 없이 한 몇 개월만 하시면은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는 금방 다 이해할 거고, 이거를 하나하나 적용시키면서 그때부터 가다듬어가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악재를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는 봤지만, 이게 물어보면서도 알고 있어요. 설명해 주신 것 이상으로 이 한 편의 영상에서 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서로 생각을 맞춰 놓고요. 부족한 건 다른 영상들 같이 챙겨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1400 중반대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또 금방 잠잠해질 수도 있고, 뭐 또 그냥 더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거랑 또 무관하게 여러분들 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진 환율이 얼마나 유지되는 것인가, 이대로 막 계속 고착화되는 것인가, 뭐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쓸 것들,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체크해 볼 게 많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뭐 우리가 투자 그만둘 것인가? 그러니까 난 이제 주식 안 할 것인가? 적어도 저나 어니스님은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대로,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런 상황대로 그 상황을 내가 유리하게 이용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메인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주식을 완전 메인으로 하세요, 주식에 올인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 하는 주식 그냥 찔끔찔끔 만원 벌고 2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그런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우리의 경제적인 클래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는 좀 누구라도 배워서 익히면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하시라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환율에 대한 어니스트님의 생각, 저의 생각 어떤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투자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또 영상에서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주식빌더 공유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메뉴에 나옵니다. 이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가 떠요. 그리고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진행해 주세요. 카페 가입은 간단하게 한 뭐 10초면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글 보기 누르셔서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 대체로 거의 다 저희 투자클럽 회원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거라서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요 필독공지 있죠, 메뉴에 있는 필독공지 요거 눌러서 저희 클럽 가입 안내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중간에 링크 2개 걸어놨거든요, 영상. 이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클럽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뭐 주식을 얼마나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시는 거, 때로는 의혹을 가지고 보시는 거,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클럽에 대한 궁금증 풀어 보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궁금한 게 남아있고 뭐 좀 찝찝한 게 있다 싶으시면은 저희 가입 신청하신 분들께 상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가입 안내 드리고요. 여기 1년 앱이 이만큼인데 말씀하시면은 저희 쪽 상담 과정에서 여기서 추가로 또 할인도 해드리거든요. 영상에서 추가 할인 해준다고 하시던데요.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적용해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 주변에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